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하드 신중혁 대표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의 텐투플레이 웨비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인디게임 개발사가 숫자와 친해지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저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유 드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플레이하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는 요즘 핫한 이태원 우사단길에서 2명으로 게임 개발을 시작했고요. 2016년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 탑3에 선정이 돼서 이제 여태까지 3개 정도의 큰 게임들을 런칭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레드브로즈란 게임은 2017년 5월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 탑3를 받을 수 있었고요. 공장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치타 모바일과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4월에 런칭한 히어로 팩토리라는 게임은 저희 자체 셀프 퍼블리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12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할 핵심 주제는 소규모 개발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은 숫자, 즉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발표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는 레드브루즈란 게임을 2017년도에 런칭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제가 알고 있는 지표는 리텐션, ARPU, DAU, LTV, PU 레이트 이 정도였어요. 물론 이게 가장 핵심이 되고 게임 분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일부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 주식회사라는 게임을 런칭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퍼블리싱을 받으면서 배웠던 점들 그리고 저희가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있었고 이것을 적용한 어떤 게임은 히어로 팩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 인풋 퍼 DAU라든지 CPI, 전환율, ARPU DAU, 오가닉 유저 비율 이런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게임 설계 단계부터 이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세 게임의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레드브루즈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 11개월 정도, 1년 조금 안 되게 개발을 했고요. 총 다운로드는 300만 다운로드 기록했고 D1 리텐션은 40에서 45%, D7 리텐션은 8에서 1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BM은 광고와 인앱 매출로 가고 있고요. 공장 주식회사는 개발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전 레드브로즈 게임에 비하면 한 절반 이상 단축이 됐죠. 그리고 소프트 런칭 기간을 3개월 정도 더 가져간 게임입니다. 그리고 총 다운로드는 2200만 다운로드를 발생시켰고 D1 리텐션은 50에서 60%, D7 리텐션은 15에서 25%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주요 BM은 광고 매출이 보통 위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인앱 매출은 있기는 하지만 좀 적은 편입니다. 최근 4월 1일에 런칭한 좀 따끈따끈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개발 기간이 6개월 정도 가져갔고 마찬가지로 공장 주식회사 마찬가지로 소프트 런칭 기간을 3개월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동안 70만 다운로드를 발생시켰고 D1 리텐션은 40에서 45%, D7 리텐션은 8에서 12%. 그리고 이 게임도 광고와 인앱 매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레드브루즈란 게임과 히어로 팩토리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레드브로즈와 히어로 팩토리 모두 D1 리텐션이나 D7 리텐션 수치는 되게 비슷한데요. 하지만 매출은 4배에서 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 레드브로즈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3년이 됐고 히어로 팩토리는 이제 한 달 정도? 소프트 런칭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한 4개월 정도 된 게임인데 그런데도 매출이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광고 수익 최적화, 자연유입 증대, 마케팅, 그리고 결제 비율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오늘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소규모 개발사나 인디 개발사라고 하면 광고 수익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광고 수익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광고 수익화의 중요한 숫자 중에 저희도 이 지표에 대해서 작년부터 좀 인지를 하고 본격적으로 좀 보기 시작했어요. 인풋 퍼 DAU라는 지표인데요. 유저 한 명이 게임에 접속해서 하루 동안 몇 번의 광고를 시청하는가에 대한 지표이고요. 이 지표들을 봤을 때 레드브루즈란 게임은 유저 한 명이 접속을 해서 게임에 2.7회 정도의 광고를 시청했고요. 히어로 팩토리는 6.5회 정도 광고를 시청했습니다. 단순히 이 지표만 놓고 봤을 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단순 계산한다면 매출도 2배 이상 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광고 시청 횟수를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많이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나 또 세미나 강연들에서 보셨다시피 최대한 광고 노출 시점을 앞당기고 눈에 띄는 버튼 모양, 최대한 쉬는 타이밍에 노출을 한다든지 광고 노출 스텝을 최소화시키기, 누적형 광고 보상 설계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다 보면 DAU당 몇 회 정도를 설계할 수 있을지 기획 단계부터 고려를 할 수 있고요. 보통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치는 최소 4회에서 8회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상형 광고 기준이고요. 더불어서 당연히 ECPM 최적화도 매우 중요하고요. ECPM 최적화 같은 경우는 미디에이션 툴을 쓴다든지 또는 워터폴로 광고 세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자 하는 건 유저 획득에 가장 중요한 스토어 전환율, 스토어 설치 전환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스토어 설치 전환율은 이게 증가를 하면 왜 좋냐면 유저 유입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 매출도 증가를 하겠죠. 저희 레드브루즈란 게임은 스토어 설치 전환율이 8.4%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전체 유저의 전체 게임의 하위 2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최근에 출시한 히어로 팩토리라는 게임은 스토어 설치 전환율이 32.6% 정도 돼요. 상위 10% 안에 드는 수치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것도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유저가 레드브루즈의 100명의 유저가 스토어에 접속했을 때 8명 정도밖에 다운을 받지 않고 히어로 팩토리는 100명이 접속했을 때 32명 정도가 다운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스토어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평균 10에서 20%씩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런칭 이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 기간 동안 10에서 20%씩 진행이 됐다면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어 전환율을 높이려면 결국 게임의 컨셉이 명확하고 매력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잘 나타내는 이미지와 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유료 마케팅도 가능하다면 베스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좀 많은 인디나 소규모 개발사들이 유료 마케팅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시도하지 않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되게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돼서인 것 같아요. 일단 마케팅이 가능한 지표가 되려면 LTV가 CPI 단가보다 높아야겠죠. 이것들이 되려면 광고 전환율도 높아야 되고 CPI 단가도 낮아야 되고 스토어 설치 전환율도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이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어로 팩토리도 유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유저의 한 20% 정도가 유료 마케팅으로 들어온 논 오가닉 인스톨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마케팅 테스트를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누구나 가능한 그런 마케팅 시스템이고요. 또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 대비 이익, ROI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몇 프로 이상 갈 건지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숫자와 친해지고 개발 단계부터 이 지표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결국 게임의 본질은 재미이고 이 재미가 먼저 되어야지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 불가능한 재미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디 개발사분들이 숫자나 지표 혹은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신다는 거죠? 네, 사실 저도 그래서 레드브루즈 때는 좀 겁을 많이 먹었는데 네네. 조금씩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별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바이럴이나 이런 SNS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들이 꼭 비용적인 것보다는 정말 아이디어와 꾸준함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소액으로 마케팅을 테스트하면서 네네.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요. 네. 네, 이걸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소프트 런칭은 어떤 국가에서 진행을 하셨나요? 소프트 런칭을 진행하는 단계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네. 저희는 일단 글로벌로 서비스하는 게임들을 목표로 게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미 쪽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캐나다라든지 네네. 그리고 또 호주 이렇게 두 국가에서 진행을 하다가 예. 저희가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은 네네. 생각보다 그쪽으로 또 승률이 너무 많은 모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국가를 한두 개씩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달 만에 70만 다운로드를 만드셨는데 마케팅 어떤 것 하셨나요? 하셨어요. 네, 저희 처음에는 페이스북으로 마케팅 했고요. 페이스북 진행하다가 구글 애즈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저도 두 가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스토어 설치 전환율이 뭔가요? 하셨어요. 아, 여기 자료를 보시면 네. 그 유저가 이 스토어에 접속을 했을 때 100명 중에 몇 프로가 설치를 하느냐에 대한 지표인데 그렇죠. 그 이게 구글 콘솔에서 사용자 네네. 획득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얼마나 유저들이 유입이 되고 매출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실시간까지는 아. 아니고요. 네,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네네.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네. 분석하는 툴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마케팅 툴, 미디에이션은 뭘 사용하는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그 일단 분석하는 툴은 저희는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네네. 구글 콘솔도 사용하고요. 네. 파이어베이스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페이스북 애널리틱스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그럼 네. 그리고 미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애드몹을 처음에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시도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이언 소스라든지 뭐 맥스라든지 또는 뭐 다른 미디에이션 툴들 네. 여러 개 트라이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다양한 툴들을 시도를 해보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하셨어요. 페이스북이 하게 되면은 뭐 게임 바이 게임이지만 저희는 좀 캐주얼 게임이라서 유저 모객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만 일주일 정도 테스트하면은 네. 이 게임의 지표가 좀 안정적으로 수집이 되거든요. 5만 원에서 10만 원이요? 네네네. 정말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럼요.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테스트다 보니까 네네. 적은 금액으로 뭐 하루에 한 200명 정도씩만 모객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지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굉장히 또 뭔가 방어가 되고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또 개발로 가는 과정이랄까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설명이 계속 안 되네요. 네, 지표 개선을 해야 되죠.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예, 알죠. 마케팅으로 유입된 유저가 어느 정도 비율로 유지가 됐고 어떤 방법, 바로 게임 업데이트라든지 또 다른 마케팅이라든지 이용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 아까 제 발표 자료에 보면은 마케팅 유저는 저희 유저의 한 20% 정도 돼요. 네네. 네, 처음에는 마케팅으로만 데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사실상 100%겠죠? 근데 이게 점차 오가닉 유저가 증가하면서 네네. 게임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게임은 한 80% 유저가 오가닉 유저라고 보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은 퍼블리싱을 받으셨다가 세 번째 게임은 셀프 퍼블리싱 하셨는데 왜 세 번째는 셀프로 하셨는지 또 퍼블리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 저희는 첫 번째 게임 때는 자체 런칭을 했는데 어떤 지표라든지 이걸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노하우도 없다 보니까 두 번째 게임의 퍼블리싱을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노하우를 좀 습득하고도 싶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금 더 저희보다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회사에서 이 게임을 성장시켜 주기를 바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퍼블리싱을 받았고 네. 다시 셀프 퍼블리싱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 배운 노하우나 저희가 쌓아왔던 그런 지식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우리만의 나만의 퍼블리싱이 또 탄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현재는 페이스북 외에 어떤 플랫폼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시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페이스북은 당연히 처음에 거의 다 마케팅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지표가 잘 나오니까. 네, 페이스북 진행하다가 저희는 구글 애즈를 쓰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엠러빈이나 유니티 같은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의 게임을 출시하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 세 번째 게임에선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느끼고 또 적용했던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구현에서라든지 마케팅적에서라든지 올리셨어요. 네, 사람이 실수의 동물이라고 어, 계속 실수를 하더라고요. 네. 망각의 동물. 네네네네. 아, 그래서 네. 뭐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조심했던 부분은 그 두 번째 게임에선 광고 수익 위주로 매출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네. 세 번째 게임부터는 인앱 수익을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좀 설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 그 계속해서 반복됐던 실수가 뭔지 여쭤봐도 돼요? 실수요? 네. 어, 실례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인간적이다. 네. 글로벌 출시를 했을 때 서버는 어떻게 구현하셨나요? 어떤 부분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서버를 구현을 하는지 어,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게임이고요. 네네. 그래서 서버가 사실상 필요가 없고 저희가 오.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저 데이터들은 이제 구글 플레이에 그 게임 데이터 저장하는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광고 위주의 게임이라고 하셨는데요. 광고 위주의 게임은 인앱 위주의 게임과 다르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신경 써야 하는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 저희가 공장 주식회사라는 게임이 좀 광고 매출 비중이 높았어요. 네네.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을 보면 너무 광고를 많이 노출시킨다라든지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기는 했거든요. 오히려 거부감을 네네네.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설계 단계부터 광고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하면 유저가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광고라고 드러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뇌리에 네네네. 남는 게 좋은 네네네. 거군요. 이거를 유저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눌러야지 네. 그냥 뭔가 강제성을 띈다든지 이러면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 수익화를 한다고 해서 네. 뭔가 인앱 매출이 없는 건 아니니까 오. 여기에 뭔가 너무 그 광고 수익화로 인앱 매출이 떨어지지 않게끔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광고 위주라면은 이 시간 타이밍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간 너무 타이밍이요? 한 광고의 번에 시간. 여러 광고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맞아요. 한 2분 최소 2분에서 3분의 텀을 갖고 보여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신중혁 대표님의 인디 개발사가 숫자와 친해지고 달라진 점에서 강의를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